지금 올해 만약에 대략 한 450억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로보티즈 역시도 지금 시총이 4조 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100배 수준까지 됩니다. 아무리 로봇 관련된 회사의 성장성을 높여준다고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PSR이 뭐 거의 250배가 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로보티즈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PSR이 100배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비싼 수준을 보이고,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네, 로봇주 최근에 조정받고 있고 지금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꺾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일봉을 많이 보시는데 일봉만 보지 마시고요, 더 큰 흐름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봉보다 더 큰 흐름은 주봉이 있고, 주봉보다 더 큰 흐름은 월봉이 있고요, 월봉보다 더 큰 흐름은 연봉이 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여전히 추세가 정배열인 상태에서 우상향하는 추세고요. 최근에 그래도 기관 쪽에서 특히 지금 고점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빨간색이 사는 건데요,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도 샀다 팔았다는 하고 있지만 빨간색이 더 많은 거, 그러니까 누적적으로는 여전히 순매수다. 11월 달 들어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12월 들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그럼 또 얼마 빠졌냐? 고점에서 10%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럼 고점에서 10% 빠졌는데 추세가 하락 반전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로봇존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에 로보티즈랑 다르게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12월 18일 목요일에도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로봇주가 골고루 로봇 안에서 순환매 형태로 수급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역시 외국인 파는 물량을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중장기성 기관 물량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근에 로보티즈가 가장 가다가 먼저 쉬기 시작하니까 클로봇이 갔고요, 클로봇이 쉬니까 가장 마지막 주자로 SPG가 지금 가고 있어요. 감속기 회사. 근데 SPG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쌍매도, 동반 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까지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니까 일부 차익 실현했는데, 그러면 기관이 계속 다 파냐?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 선수들 중에 선수들이 SPG를 사고 있습니다. 전부 수급이 달라요. 외국인 기관 수급을 봐도 고점 영역에서 골고루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로봇주에 대해서 아직 앞으로 올해 25년도보다는 26년도보다는 27년도에 더 큰 방향성이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아주 재미난 로봇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최신 그 로봇 레포트를 보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도달하려면 결국은 AGI, 인간의 형태에 가까운 인공지능,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달성이 필수고, 휴머노이드가 현재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AI 모델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성공률이 90% 정도다. 90%면 엄청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률을 100% 돼도 바로 그걸 실전 데이터로 쓰기에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로봇 AI 모델의 성공률이 90%라는 건 아직도 멀었다. 즉 휴머노이드를 떠나서 당장 우리가 가정용의 예를 들어 AI 비서처럼 쓴다든지 공장에서 상업용으로 쓰는 거에도 실질적으로는 로봇 AI 모델의 성공률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물리적인 데이터가 필수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물리적 플랫폼, 자체 플랫폼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제슨토르 그리고 그루트라는 역시 엔비디아 플랫폼인데, 테슬라는 실제 하드웨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라면 엔비디아는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한 생성형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데이터를 쓰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일종의 가상의 생성형 데이터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피지컬 AI 기반 실제 휴머노이드 데이터는 당연히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타나 오픈 AI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이 부족한 물리 하드웨어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서, 재미난 건 빅테크들이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무슨 종목 올라요, 무슨 종목이 주가가 얼마 떨어져요, 무슨 종목이 최대 수혜주예요,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마시고 돌아가는 원리를 아셔야지 종목도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접근 방식이랑 완전히 차이 나게 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냥 로봇 혁신센터를 만들어요. 정부에서 지자체로 플랫폼을 만들어요. 정부가 그냥 주도해서 물리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려요. 정부 주도의 중앙화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그냥 물리 데이터를 그냥 정부가 물리 데이터를 그냥 알아서 수집해서 기업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모델 성과는 너무 극대화되어 있죠. 모델의 일관성도 좋고요. 기업 간의 상호 운영성도 강화되고요. 그런데 개별 기업별로 하는 일종의 맞춤화 최적화가 느리겠죠. 왜냐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맞춤화 최적화된 모델 베이스를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성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원가도 싸져야 돼요. 중국이 막 엄청나게 원가 싸게 했다고 유니트리 로봇이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나왔다고 하는데 그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한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5만 대 10만 대 100만 대 양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종 단가 목표가 휴머노이드가 5만 달러예요. 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초반대죠. 근데 이제 환율 고려해서 환율이 더 떨어지면 6천만 원대까지 낮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이 앞으로 저는 방향성은 오히려 지금 고환율보다는 낮아지는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환율 고려하면 결론적으로는 6천만 원대 휴머노이드가 나온다고 보면 생산 원가를 앞으로도 90% 이상 원가를 낮춰야 돼요. 근데 생산 원가 낮추기 쉽지 않은 게 여전히 자체적으로 테슬라 빼고는 알아서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는 로봇 회사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밸류체인 내재화 뭐죠?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밸류체인 할 때 앞단에 리튬부터 리튬으로 가져와서 리튬을 가공해서 그 리튬 가공한 걸로 양극재를 만들고 양극재를 가장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 리튬 가공해서 양극재 만들고 양극재로 배터리 만들고 배터리로 최종 전기차 들어가는 데까지의 수직 계열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고요. 왜냐면 수직 계열 할 만큼의 로봇 업체들이 매출이나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외주로 맡기는데 외주 맡기는 거 중에 액추에이터가 가장 비싸고 액추에이터가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60% 이상 차지해요. 그런데 로봇 AI 모델의 아까 완성도가 100%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정밀도나 기술적인 난이도도 올리면서 원가 절감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원가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절감과 성능 향상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직 계열화 쉽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휴머노이드가 싼 값에 빨리 못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외주 맡기는 데서 외주의 가격을 기술적으로 높여서 외주의 업체들의 단가를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업체들, 그러니까 실제 최종 로봇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의 그 원가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는 게 저속의 고토크 모터, 그러니까 저감속비를 쓰는 QDD라는 액추에이터 방식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국내에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로보티즈 역시도 QDD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는 대부분 고가의 하모닉 드라이브, 일본의 최대 감속기 업체죠. 하모닉 드라이브의 하모닉형 감속기를 쓰는데 훨씬 QDD가 싸다. 그리고 충격 분산, 그 다음에 사람하고 충돌해서도 완화되는 효과, 거기다가 내구성, 사람하고 충돌했을 때 알아서 피해주는 동적 보행 안정성까지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감속기의 원가를 낮추면 그걸로 끝이냐? 인간의 가장 작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손의 자유도입니다. 모든 작업 제작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손이고요. 그래서 로봇손, 덱스트러스라고 하는 로봇손 역시도 사람의 손에 가깝게 가장 자유도가 높다고 보는 로봇손은 역시나 테슬라의 옵티머스고요. 자유도를 보통 1에서 24까지 하는데 거의 24에 유사한 수준까지 테슬라의 옵티머스 손의 자유도가 올라갔고, 그러면 그 로봇손을 만드는 다양한 국내 기업들 중에는 역시나 국내 기업 중에서도 로보티즈가 로봇손에 대한 자유도도 가장 상위급, 그 다음에 로보티즈 못지않게 올해 10배거가 된 원익홀딩스 역시도 자회사, 원익홀딩스가 로봇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로보틱스가 알레그로 핸즈라는 로봇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10배거가 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액추에이터 사업도 하면서 로봇손까지 하니까 로보티즈가 급격하게 부각이 된 거고요. 내년은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지금 중국이 대표적으로 유니트리가 있죠. 아마 시총 10조 넘을 겁니다. 시총 10조 넘게 새롭게 상장되는 유니트리가 테슬라의 발등에 불을 떨어지게 했고요. 테슬라가 당장 옵티머스 관련돼서 젠3,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가장 최신 버전을 내년 상반기에 아마 공개할 거로 같아요. 옵티머스 3세대입니다. 내년 1분기에 양산이 돌입하고요. 옵티머스와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기술력이 100이면 거의 100에 가까운 97일 정도 수준의 기술력의 피규어 AI, 시장 가치가 지금 60조로 평가받고 있어요.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로봇 회사 중에 사람들의 시가총액 평가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의 피규어 AI입니다. 이미 BMW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BMW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피규어 AI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10,000대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몇천 대 수준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한 12,000대까지 양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상치예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피규어 A가 장기 목표로 밝힌 거는, 테슬라는 우리 27년에 50만 대 양산하겠다고 했어요. 가장 압도적이죠, 숫자로. 근데 그 다음 넘버 2가 피규어 AI가 우리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10만 대 하겠다고 했어요. 테슬라 수치로 보면 5분의 1인데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현대차가 최대 주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당장 내년에 휴머노이드를 이제 테스트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수준일 것 같고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내후년 정도 되면 한 3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연간 3만 대. 그 다음에 물류 쪽에 특화된 로봇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에질리티 로보틱스.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 이미 쓰이고 있어요. 디지트라는. 이 에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라는 모델이 아마 당장 또 내년에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유니트리 말고요. 유비테크라고 있어요. 여기도 상장사입니다. 유비테크도 양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기차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 옵티머스를 그대로 잘 뺏기는 회사가 있어요.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샤오펑 역시도 굉장히 로봇 관련된 나름 양산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서 여기도 샤오펑도 내년에 대폭 양산 물량을 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 에지봇, 이름 귀엽죠. 에지봇이라는 로봇 회사 역시도 양산 계획을 밝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내년에 실제 테스트 단계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액추에이터, 로봇 부품의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를 안보 관련된 전략 물자로 선정을 했어요. 우리의 K배터리가 글로벌 전략 물자로 선정됐듯이 이 액추에이터 로봇의 핵심 부품도 전략 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말은 중국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탈중국망. 그러니까 로봇의 부품 역시도 언제든지 미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제 대상 리스트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걸 알고 있죠. 액추에이터가 조달의 불안정성을 띄면 휴머노이드 제조 자체가 안 되죠.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가장 원가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품인데, 그래서 미국은 벌써부터 로봇 산업을 내년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비중국 밸류체인, 중국 말고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가장 감속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하모닉 드라이브입니다. 이미 미국이 발빠르게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에 SOS를 요청했고요. 야, 액추에이터 어디 또 없어? 봤더니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한국의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테스트 물량을 납품을 했었대요. 그래서 미국이 로보티즈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비중국 밸류체인으로. 우리나라 로봇 회사 중에, 우리나라 로봇 회사 아니죠.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글로벌로 탑 티어로 손꼽고 있는데, 탑 티어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하는 액추에이터 기업이 있겠죠. 근데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서 생산하는데요. 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체인도 봐봐. 봤더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최근에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를 납품 물량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텐베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테슬라의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멘텀도 있고, 로봇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최대 생산한다고 하지. 그 다음에 로봇 관련돼서 액추에이터만큼 중요한 게 로봇의 손인데, 로봇 손도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 있게 덱스트러스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가장 부각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로봇 관련돼서 일정이 또 쫙 소위 말하는 로봇 섹터를 계속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일정들이, 지금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1월 달에 CES라고 하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입니다. 근데 가전제품 박람회가 이제는 플랫폼 그리고 로봇, 이런 단순히 가전제품에서 완전히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2026 내년 CES가 엄청나게 기대되고요. CES가 내년에 거의 로봇 박람회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내년에 2월 달,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옵티머스 가장 최신 버전 젠 3가 공개가 되고요. 3월 달에
아마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기존에 갖고 있던 로봇 플랫폼 그루트, 엔비디아의 로봇 전용 소형 컴퓨터 제슨토르 업그레이드 버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에 상반기에 신사옥이 완공됩니다. 신사옥 완공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종에서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물량이 본격 양산된다는 거겠죠. 삼성이 계속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테스트 단계로 냅두진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물량,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이 1,000억대 미만에서 7천억까지 증가한다는 그 숫자를 봤는데 어느 순간 네이버가 그 숫자를 싹 감춰놨어. 이것도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입니다.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웅달에서 나와서 말씀드릴 거고요. 5월 달에 미국 상무부가 로봇 관련된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로봇 경쟁이 심화된다고 하면 공급망의 전환 관점에서 국내와 일본 밸류체인이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로봇은 계속 기대감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시기로 바뀔 겁니다. 6월 달에 중국의 유니트리가 10조 밸류로 상장이 되면 단순 비교가 딱 되겠죠. 유니트리에도 유니트리에도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쓴다고? 자, 유니트리는 중국 자체 액추에이터 업체 거 써도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국 자체 업체랑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쓴다는 얘기는 로보티즈가 월등히 기술력이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엄청 싼 겁니다. 그런데 로보티즈가 중국의 감속기 업체, 중국의 액추에이터 업체보다 가격을 싸게 단가를 낮출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국내 따끈따끈한 핫한 기업들이 또 내년에 대규모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매출이 1등으로 예상되는데 HD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HD 현대 그룹 하면 대표적으로 조선사죠. 근데 여기는 HD 현대 조선소에 올해 지금 말 기준으로 이미 협동 로봇으로 조선소에 들어가는 게 170대를 돌파했고요. 내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300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로보틱스가 기업 공개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 내년에 양산될 것으로 보는데 매출 사이즈가요 2,800억 사이즈입니다. 지금 1등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 500억도 안 되죠. 350억대죠. 내년에 이제 1,000억대로 간다고 하는데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물론 HD 현대 로보틱스는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오면서 로봇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로봇주가 반짝반짝해도 1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조가 안 돼요. 중국의 유니트리도 10조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미친듯이 올라온 로보티즈 10배거 돼서 4조입니다. 배터리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교했을 때 로봇은 형편없어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다 합친 것보다 로봇주는 아직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쉽게 물량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시브 ETF에 담기가 쉽지 않아요.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매매가가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예를 들어 강남의 서초 반포 원베일리급이라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로보티즈는 지방에서 좀 제일 핫한 뭐 대전 떠오르는 대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말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지금 미친듯이 로봇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차세대 로봇 플랫폼 모베드 양산형으로 첫 모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HL 만도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이거 찍기 한 2, 3일 전에 CEO 인베스터데이 최고 경영자가 원주 공장의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기주로 만들고 실제 원주 공장에 휴머노이드 앨리스 M1이라고 투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현대모비스가 우리도 직접 액추에이터 설계해가지고 양산하겠다고 했어요.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 공장에서만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물량으로 추정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간 3만 대 양산 구축 계획을 밝혔고요. 엄청나게 국내 투자를 많이 늘렸죠. 현대차가 2030년까지 약 125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로봇 완성품, 로봇의 파운드리, 로봇의 R&D,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당연히
현대 모비스를 필두로 한, 현대 오토에버를 필두로 한, 현대 위아를 필두로 한 로봇의 부품, 하드웨어의 수직 계열화를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왜 원전의 파운드리, 원전의 TSMC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듯이 로봇의 파운드리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랑요, 로봇의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랑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심지어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의 45%를 로봇 부품의 생산 라인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의 엔지니어들 중에 생산 쪽에 들어가는 생산 관리, 생산 기획, 생산의 어떤 로드맵, 이거 관련돼서는 그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들도 상당 부분 로봇 관련된 직접적인 생산 현장에 도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즉 자동차와 로봇은 기계 카테고리 내에서 기술적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사들의 로봇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벌써 발빠르게 사면이란 모터 회사가 자동차 쪽 모터에서 로봇 쪽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피보팅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 PIM이라는 회사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MIM 공법을 통해서 로봇 부품으로 피보팅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라이다 만드는 SOS 랩도 로봇 쪽에 부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2배 넘게 갑자기 급등한 자동차 현대차의 변속기, 기어 만드는 DIC라는 회사도 로봇 관련된 부품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DIC도 로봇 감속기를 하겠다고 해요. 제일 핵심 부품. 그래서 DIC도 주가가 2~3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링크 솔루션, 3D 프린팅 기반의 로봇 부품을 만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미 로봇 감속기를 하고 있는 SPG랑 SBB 테크가 로보티즈만 올라가고, 로보티즈 올라가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만드는 고용이 올라가고, 고용 올라가니까 클로봇이라고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올라갔는데, 그런 회사들 다 쉬니까 끝난 게 아니라 드디어 감속기인 SPG나 SBB 테크가 미친 듯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로봇 부품들 하드웨어 단에 있는 회사들은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 엔비디아 젠슨왕이 최근에 AI의 종착점은 로봇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최신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로봇 기업들의 기술력과 실적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격이 고평가 구간인지, 조정이 나올 때 분할로 사도 좋은 가격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로봇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적자인 기업들이 많아서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로 보거든요. 그럼 PSR로 보면 안타깝게도 워낙 매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가장 큰 시총의 로봇주인데 200 거의 한 50배가 넘고요.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올해 만약에 대략 한 450억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로보티즈 역시도 지금 시총이 4조 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100배 수준까지 됩니다. 450억에 10배면 4,500억이고 100배면 4조 5천억이잖아요. 그 정도 거의 100배 가까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 로봇 관련된 퍼센티지가 전체 매출 100%에서 20% 안짝인 회사들, 고용 같은 회사들, 의료용 로봇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고용 같은 회사들이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거가 10배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거, PSR 기준으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아무리 로봇 관련된 회사의 성장성을 높여준다고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PSR이 뭐 거의 250배가 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로보티즈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PSR이 100배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비싼 수준을 보이고, 지금 부품단의 SPG는 굉장히 싸죠. 왜냐면 SPG는 이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 때문에 매출 사이즈가 4천억 사이즈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4,500억, 27년도 되면 SPG도 연간 매출이 꾸준히 15%에서 20% 정도 성장하니까 5천억 사이즈라고 보면 유일하게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PSR로 5배 미만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출 4천억 잡으면 SPG 이제 시총 많이 올라와서 1조가 좀 넘거든요. PSR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싼 거고. 엄청나게 싼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요. 큐렉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봇의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이 회사도 지금 시총이 거의 1조 대까지 커졌는데 매출이 연평균 30% 40%씩 성장해서 아마 큐렉소도 연간 매출이 아마 거의 500억에서 8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 같아요. 1000억까지는 안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소프트웨어를 하는 클로봇 같은 회사가 아마 PSR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
수준이라서 훨씬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부담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고용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용만큼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못 올라가는 회사가 바로 큐렉소라는 의료용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 비율이 5가 안 됩니다. 5 미만입니다. 4에서 6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회사들 중에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주가 흐름이 너무 중요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가 약간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만 갈 수는 없어요. 기존의 방산주가 갈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먼저 갔고 현대 로템이 갔고 LIG 넥스원이 갔고요. LIG 넥스원 쉬니까 한화 시스템까지 돌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광범위하게 로봇주는 골고루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가니까 로보티즈가 뒤따라갔고요. 로보티즈 가니까 바로 하이젠 RNM이 따라 붙었어요. 하이젠 RNM 쉬니까 클로봇이 미친 듯이 갔습니다. 클로봇 쉬니까 로보스타라는 회사가 갔어요. 로보스타 쉬니까 고용이 막 가기 시작했어요. 고용이 쉬니까 사면이라는 회사가 갔어요. 사면 쉬니까 한라캐스트가 가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최신 버전 12월 달에 가장 많이 간 거는 역시나 감속기에 SPG가 가장 많이 갔습니다. 로봇주 내 철저하게 순환매가 잘 돼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는 흑자 전환을 떠나서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 기준으로 여전히 좀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근데 많이 내려왔다고 하기에는 고점에서 15% 정도 내려오니까 더 내려온다고 보면 또 새로운 좋은 투자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근데 나는 당장 로봇주 중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직접 매출로 한번 나눠보세요. 올해 끝났죠. 올해 12월 달이니까 내년에 로봇 회사들은 매출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겁니다. 내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눠보시면 26년도 버전 시가총액을 숙제를 내드릴게요. PSR로 시가총액을 내년 추정치 매출로 나눠보면 PSR이 심지어 로보티즈도 갑자기 100배가 넘었다가 내년에 로보티즈 매출이 거의 한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나온대. 그러면 1000억 기준으로 4조 5천억을 나누면 45배로 급격하게 PSR이 반토막이 나죠. 그러면 올해 실적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엄청나게 비싸 보이지만 내년 실적으로 보면 다른 로봇 회사들의 평균값, 제가 평균값도 알려드릴게요. 올해 기준으로 제가 로봇 회사들의 쫙 한번 올해 매출 추정치 나온 것들 쫙 한번 평균 다 해봤어요. 거의 300배 가까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PSR 2배짜리도 있더라고요. 2배짜리 회사들까지 평균을 다 내봤더니 대략 60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또 생겼죠. 올해 평균 PSR이 60배구나. 내년 평균 PSR은 이게 60배에서 평균값이 몇 프로 떨어질까? 그럼 그 평균값보다 아래에 있는 회사인데 흑자 전환까지 해? 그러면 너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데 가장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로봇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모멘텀까지 결합되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답은 구독 모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튜브 출연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줄일 거고 제 유튜브도 뭐 매일매일 올리면 좋겠지만 뭐 일주일에 한 2편 정도 올리는 수준이라서 결국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소통하고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매일매일 제 생각 하루하루 그때 수급, 시황, 특정 기업 그리고 업종 산업에 대해서 글로 정리해서 드리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당연히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영상을 그 구독하시는 분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 분들용으로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으로 주간 다뤘던 거를 쭉 한번 리뷰 복귀하는 그걸 영상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라이브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구독 모델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오프라인으로 한 2번 정도 만나 뵀는데 더 오프라인 만나는 접점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들으시면 저하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종의 뭐 금융 주치 같은 투자 멘토 옆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12월 달에 단독 강연회를 하거든요. 단독 강연회 여기 강남에서 가까운 서초에서 하니까 그것도 12월 27일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단독 강연회, 다른 분들하고 협업은 많이 했는데 최초로 하는 거니까 웅달책방 구독자분도 만약에 12월 27일 마지막 주 토요일 2시에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 투자 고민도 상담하시고, 연간 총 결산하고 내년에 새로운 주도주 발굴하는 거를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오시면 엄청 재밌으실 거예요. 오프라인 강연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은 조금 비싼 점심값 정도니까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시고, 참고로 이탈률이 한 2% 정도라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